금음달 수목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안내인 하다입니다. 금음달 수목원에서는 매달 금음날 밤 한 가지의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덧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네요.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매미 울음소리를 들으니 진짜 여름이 왔구나 싶어요. 장마 기간에는 그렇게 그리웠던 햇살인데 요즘은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피해 그늘로만 다니게 되죠. 이렇게 피하고만 싶은 여름 햇살이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오히려 태양을 향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벌써 눈치채셨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국화과의 한 해살이 풀로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특히 더 잘 자라고 파종 후 60일에서 70일이면 개화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해를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꽃을 틔운 다음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꽃을 틔우기 전까지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때 마치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옥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옥신은 식물의 성장에 관여하는데 햇빛을 싫어해 햇빛을 피해 분비됩니다. 때문에 햇빛이 덜 닿는 방향의 줄기 성장 속도가 빨라져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딘 햇빛을 받는 줄기 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지게 되죠. 그 결과 해를 따라 고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성장이 끝난 뒤엔 꽃을 틔우는데 7월에서 9월 사이 활짝 피어나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해바라기 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씨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건조과일에 해당한다고 해요. 열매는 기름과 단백질 및 미네랄 등이 풍부해 껍질을 제거하고 볶아서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 해바라기유로 만들기도 합니다. 해바라기유는 유럽 사람들이 특히 애용하는데 스페인에는 이를 위한 전문 농장이 있다고 하네요. 꽃이 마치 타오르는 태양을 닮아 태양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해바라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다녀온 뒤 유럽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 크고 화려한 노란색 꽃을 보고 태양의 꽃 또는 황금꽃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해바라기와 유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는 해바라기를 그린 작품만 13점에 달할 정도로 해바라기를 많이 그린 작가인데요. 작품 13점 중 2점을 제외한 11점을 묶어 해바라기 연작이라고 부릅니다. 빈센트는 후에 이 연작들을 통해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니 그야말로 해바라기의 화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빈센트의 해바라기 연작은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려졌는데 바로 프랑스 아르레서였습니다. 빈센트는 아를로 다양한 예술가들을 초대해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지만 오직 고객만이 초대에 응하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의 방에 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해바라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빈센트는 고객과의 동거를 환영하며 집을 노랗게 페인트 칠하고 해바라기를 그려 벽을 장식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들의 동거는 얼마 가지 못하고 파국에 이르고 말았죠. 이들의 우정은 영원하지 못했지만 빈센트가 고갱을 위해 그린 해바라기만큼은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벌써 8월이 시작되었네요. 최근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져 지칠 줄 모르는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럴 때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으며 땀 좀 흘리면 기분도 더 나아지고 덩달아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덥다고 실내에만 있지 말고 지금 한창인 해바라기 축제에 가보세요. 햇살을 가득 머금고 활짝 핀 해바라기를 보며 인생샷도 건지고 에너지도 한가득 충전하는 건 어떨까요? 금음달 수목원 해바라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금음날 밤 찾아오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며 상냥한 밤 보내시길.